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2018년 7월 17일 재헌절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오를 넘었습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머리를 식히려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좌파 정부를 도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를 사업상의 거래점으로 보는 사람이다. 한때 트럼프를 구세주로 보고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도와주고 북한을 선제 타격해달라고 요청했던 친박 집회에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트럼프의 사진이 사라졌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홍 대표는 트럼프가 지난 3월 초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한국 언론의 관심이 온통 그 방향으로 집중되니까 선거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거는 위장평화쇼다. 위장평화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장평화쇼가 이번 자유한국당 참패의 한 원인이다라는 분석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의 결론은 언제 났느냐 하면은 3월 9일에 났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정의용 특사의 방북 보고를 백악관에서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김정은과 만나겠다. 그것도 5월에 만나겠다. 5월이라고 했습니다. 특정을 해버렸습니다. 5월에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온 언론, 특히 한국 언론의 관심사가 이 역사적 회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또 4.27 판문점 선언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쏟아지는 이 평화쇼에 휩쓸려 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문재인 정권의 1년 동안의 실정을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언론이 99% 그쪽으로 기울어 버렸으니까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것은 위장평화쇼다. 챔벌레인, 영국의 챔벌레인이 뮌헨 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히틀러한테 갖다 바치고 돌아와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냈다고 거짓말을 했듯이 이건 거짓말로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서 처칠이 했던 이야기를 가끔 인용도 했습니다. 처칠이. 본인이 처칠이 된 심정으로 그렇게 비장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빠져버리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안 보입니다.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정권의 대북 정책의 핵심 그리고 이 정권의 이념적 본질을 정확하게 썼던 것입니다. 그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 뒤에 등장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홍준표 씨의 이 기존 노선을 부정하듯이 보수 이념을 해체해야 된다. 냉전적 사고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라든지 반드시 야당이 나와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지만은 홍준표 대표보다 더 잘하는 사람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는 요거 지켜달라고 해서 잘된 문건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백악관으로. 물론 그게 참고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증거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된 문건이었어요. 거기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에 속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속아버리세요. 왜냐?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에는 북한의 비핵화란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대신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이 들어갔어요.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이 만든 덫입니다. 즉 한미동맹 해체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의 조건이 뭐냐? 평화체제 구축, 대북 적대 정책 포기, 체제 보장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미동맹 해체해야 됩니다. 한미동맹 해체란 말을 하면은 거부감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니까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것을 북한의 용어 전술에 무식한 트럼프가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완전히 미끼를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이가 던진 미끼를 물었으니까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당기는 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면 비명이라도 질러야 될 텐데 입에 피가 터지면서도 계속 나는 김정은을 믿는다. 김정은과 특별한 인간관계가 있다. 이미 북한의 핵위협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노예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말을 믿었더라면, 홍준표의 충고대로 했더라면 트럼프는 지금과 같은 비참한 처지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말했던 대로 트럼프는 과연 한국 보수 또는 한국 사람들을 배신한 배신자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트럼프에 대해서 기대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국인을 지켜주지 않고 김정은의 안전을 더 생각하니까 버려진 신세가 된, 고아 신세가 된, 미아 신세가 된 한국의 국민들이 뭐 그걸 보수 성향이라고 이렇게 때려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식적인 한국인들이 트럼프에 기대했던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러나 트럼프가 이렇게 된 마당에도 계속 트럼프를 따라가면은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홍준표 대표가 트럼프 때문에 선거 망쳤다 라고 한 것에 포함된 의미를 본다면은 트럼프는 일단 한국인의 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지만은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인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인의 가치관, 자유, 인권, 법치, 정의 이런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김정은을 편들고 북한 주민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 북한 주민도 김정은을 사랑한다. 북한 주민들 피눈물 나게 만드는 말입니다. 또 김정은의 논리에 넘어가 가지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한국인을 모독합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김정은에게 너무나 도발적인 것이었다. 나쁜 것이었다. 그것은 방어훈련인데도 이렇게 김정은의 논리에 속아 넘어갔으니까 그 순간 트럼프는 한국인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수호의 의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나토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나토가 약화되면은 한미동맹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정은뿐만 아니라 푸틴, 두테르테, 에르도안까지도 좋아합니다. 김정은을 대하듯이 푸틴을 대하다가 결국은 미국까지 배신하면서까지 범죄자 푸틴을 변호하는 데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유, 민주, 개인의 인권을 소중히 하는 한국인의 가치관과도 맞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헌법 정신과도 오늘날 트럼프의 행태는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들 중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당을 상당히 미워해요. 미국의 민주당은 좌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6.25 났을 때 우리를 도와준 정권이 공화당이었습니까?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트루만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트루만 자리에 트럼프가 있었으면은 우리를
도와주었겠습니까? 연인은 180여만 명을 보내서 5만 3천 명이 죽도록 하는 그런 결단을 트럼프가 내렸겠습니까? 민주당의 트루만 대통령이 한 겁니다. 또 월남전 때 우리하고 손을 잡고 같이 싸웠던 정권은 민주당 정권입니다. 즉 존슨 정권이었어요. 그 뒤에 닉슨 공화당 정권 때 한미 관계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포드 정권 때는 포드가 월남을 그냥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월남 패망은 공화당 정권 때 이루어진 겁니다. 공화당 정권 때. 물론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케네디, 존슨 시절부터 잘못된 것을 공화당 때 뒤집어 쓴 면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공화당이 우리 편인 게 아닙니다. 민주당, 공화당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민주당 대통령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카트가 박정희가 인권 탄압한다고 해서 애국계도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펴는 바람에 한미 관계도 나빠지고 한국의 국내 사정도 참 어렵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민주당 좋다, 공화당 좋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안전, 우리의 국가의 이익,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헌법 제10조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 합치되는 정책을 펴는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자유의 가치, 미국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의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일일이 김정은 정권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트럼프는 한국의 배신자, 홍준표 대표가 한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별도로 있는 거죠. 미국의 양심 세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 사람 이상으로, 한국 정부 이상으로 한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비판의 선봉에 서 있는 게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또 일부 한국의 보수 성향 사람들 중에는 이 세 언론이 좌파 언론이다. 한국 좌파 정권을 편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일면적인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는 세계 모든 언론 중에서 가장 질이 높은 기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인 것은 사실이나 절대로 그 사실 보도에서 편향성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는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논평은 다 자유죠. 사실은 신성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트럼프의 팬클럽 관점에서 오늘날의 이 트럼프 문제를 보면은 좀 비참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 못하면 못했다고 그러면 됩니다. 다만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트럼프의 기준이 아니라 한국인의 기준, 한국인의 안전, 자유, 행복, 그리고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트럼프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편안하게 보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